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지난주와 지난주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발음이 아주 그냥 아니 저 날라다니네요.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승입니다. 네, 네. 싱어송라이터 이길승 목사님 함께 하시고요. 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지, 어머님께서 먼저 믿으셨고 모태신앙이셨고 그리고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시다가 친구 집에 가서 처음으로 전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악을 대중가요를 듣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모님께서 이민 가시다가 기타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뚱가뚱가 하시게 되셨는데, 대학에 가셔가지고 사부 편곡하시는 일을 이제 중창단에 들어가서 하시게 되시다가, 네. 그러다가 군대 가기 전에 동네 옆에 있는 옆 동네 교회에서 대회 나가는데 곡 하나만 부탁한다 그래서 그거 주고 가셨는데, 그 곡이 입상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가수보다는 싱어송라이터시니까 라이터로 먼저 이제 데뷔를 그렇죠. 하시게 된 네. 그런 상황이 되셨어요. 군대가 저를 그렇게 만든 거죠. 군대가. 왜냐면 네. 몸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허. 노래를 그러니까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곡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어. 재밌는 거는 네. 사실 그 제 동아리 그 친구들이 네. 그때 이제 KBS에서 네. 제 1회인가? 1회였나? 대학가의 축제라는 걸 하는데 예. 거기에 좀 곡을 써달라는 거예요. 네. 나간다고. 네. 그래서 곡을 썼어요. 네. 선배가 가사 써준 거에다가 네. 제가 이제 곡을 붙였죠. 네. 그 제목이 아마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인가 그런데 네. 곡을 써가지고 연습을 대충 시켜놓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교회 중창단에 곡을 주고 네. 또 우리 학교 동아리 애들한테 곡을 주고 네. 두 팀을 이제 뭐랄까 대회로 내보내고 저는 군대를 간 거지. 네. 근데 훈련소에 있는 동안 그 양쪽에서 다 상을 받은 거예요. 오. 심지어 네. 대학가 축제 나간 친구들은 은상을 받았어요. 우와. 그해 같이 나왔던 그해 상은 못 받았던가 그런데 김준선이라고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네. 노래를 불렀던 아주 친구가 옛날 있었어요. 노래네요. 아주 옛날 노래인데 그때 네. 그 대회 나왔던 친구인데 아. 그때 아라비안 나이트로 나왔었는데 아. 평가를 못 받았다가 네.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걸 그러니까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네. 그게 다시 대박 나는 사건이 있었죠. 어. 하여튼 뭐 그 대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내가 이 음악이라는 걸 해도 되겠다라는 아, 자신감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신감을 부모님한테도 네. 부모님은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음악 교육도 시킨 적도 없고 그렇죠. 혼자서 기타통 메고 다니더니 네. 고3 땐 저한테 그러시기도 했었어요. 기승아 이제 공부해야지. 약간 그런 네. 한마디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LP가 나오던 시절이니까 네. 앨범을 내면 무조건 LP 테이프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그 대학가의 축제 LP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셨을까. 어허. 아들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마치 넌 이제 그거 해도 되라고 하는 느낌으로 저는 그걸 받았어요. 오케이 그 사인. 상황을 오케이 사인으로.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뭐 계속 내가 음악을 좀 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학교 공부와는 별개로 음악인으로 살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데뷔를 준비했죠. 그러면 데뷔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렇게 지금 어떤 뭐 오디션 이런 게 없었고 네. 그냥 대학가요제나 대학가 축제 이 정도였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한번 작곡가로서는 나는 네. 그래도 평가를 받은 거라고 치고 예. 이제 제가 노래하는 어떤 것들 네. 해보고 싶어요. 싱어니까. 그렇죠.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로서 예. 제가 쓴 곡들을 모아가지고 예. 당시에 어떤 스튜디오에 가서 예. 데모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어허. 녹음을 한 거지. 예. 제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가지고 예. 그때 수십만 원을 들여서 예. 데모 테이프를 딱 만들어서 그때는 그걸 갖고 이제 서울의 기획사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는 형들 또 소개도 받고 하면서 예. 다니다가 당시에 이제 송스 스튜디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마천동에 김현식이니 뭐 신촌블루스 한영애 이런 분들이 녹음을 하던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가 주인이 바뀌면서 TAC라는 스튜디오로 이름이 바뀌고 신인 가수들을 모집하고 있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합격이 된 거야. 오. 그래서 그게 군대 제대하고 바로
이제 그게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 거기서 뭐 연습생처럼 몇 년을 지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첫 앨범을 준비하다가 IMF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가 망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앨범 준비하다가 그냥 준비를 못하는 예. 상황이 돼버렸고 예. 저랑 한 가수가 더 있었는데 그 형이 그 형이 헤비메탈 하던 분이었는데 쉬즈건을 그냥 껌 씹듯이 부르는 오. 형이었었어요. 너무 쉽게. 예전에 톰보이 무슨 락 페스티벌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거기서 맨날 1등 받고 예. 그런 형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1호 가수로 그 기획사에 들어왔고 제가 네. 그 다음 타자였어요. 예. 근데 방향성이 달랐던 거야. 그쵸. 회사에서 그 형은 빨리 띄우자. 예. 그래서 그 형 앨범이 나왔어요. 예. 안 떴어 그게. 어.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긴 했는데 네. 길승이 너는 슬로우하게 예. 진정성 있는 가수로 뭐 이런 그 노래를 뭐 소극장 공연 같은 거 하면서 천천히 가는 가수로 가자 예. 하면서 좀 기다려봐 하면서 이 형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망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 데뷔는 그럼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 이 얘기가 단순치 않은데 예. 그 THC 스튜디오에 어떤 형이 네. 가방을 메고 방문을 했는데 네. 그 형이 누구였냐면 박기영이라고 동물원의 네. 현재 멤버신데 그 형이 원래는 고시 공부한다고 동물원을 관두고 네. 산에 가셨다가 네. 아니야 난 다시 음악을 해야 되고 내려오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동물원이 결집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그 스튜디오에서 동물원이 녹음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거기 연습생이었으니까 예. 그 형들 맨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동물원의 편곡자가 예. 배영길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제 앨범 디렉터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앨범이 잘 안 되고 예. 상황은 어려워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 녹음하는 거 보면서 옆에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예. 그 형들 공연할 때 저를 게스트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원 공연에 한동안 게스트를 따라다녔었어요. 아하. 그러면서 저의 그 어떤 개그적인 요소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면서 아. 엄청 재미있는 이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그다음 거예요. 어디 갔어요? 상상이 안 되실 텐데 개그적 요소 어디 제가 갔어요? 무대 가서 노래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오, 예.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언식 퍼포먼스. 예, 마치 교회 부흥회가 열리는 오.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재미있었는데 예. 그래서 형들이 쉬는 시간인데도 안 쉬고 예. 고개를 내밀고 내 순서를 보고 그럴 정도로 아. 재미있는 그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마침 그때 그 동물원 공연에 동물원 형들은 또 모두가 다 연주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래하고 아이디어가 좋지만 대부분 악기 연주 잘 못하기 때문에 예. 동물원 형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 밴드 집단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형들의 바탕은 뭐냐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아. 노차사 멤버들하고 어울리고 예. 또 같이 음악을 하는 연세대 근처에 예. 뭐 동문들도 많고 막 이런데 그 형들이 따로 예. 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좋은 친구들. 예. 그런데 그 형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자 했던 싱어가 예. 중간에 탈퇴를 해버렸어요. 아하. 앨범이 나오기 전에 되게 네. 유명한 가수였는데 예. 거기가 공석이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 있었고 예. 공석이었는데 마침 동물원 공연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 저를 눈여겨 본 거죠. 예. 그리고 또 배영길 그 형이 또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고 해가지고 제가 데뷔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우와.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로 데뷔를 해서 96년인가 7년인가 그때 그렇게 됐어요. 지금 3회째 게스트로 지금 우리 길승 목사님 오고 계신데 이제 데뷔했습니다. 역대급 그렇게, 페이스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앨범을 내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제대로 활동도 못 하고 접혀요. 왜요,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IMF 아. 영향으로 그 앨범을 냈던 그 회사가 도산을 하고 아. 그 저는 진짜 IMF 피해자입니다. 네, 제 젊은 날들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죠? 이 CCM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아티스트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0 즈음이 아니잖아요, 아직. 아, 예. 신앙이 제가 30 즈음에 그러니까요. 조금 고민이 많아졌다 했는데 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쌓여서 예. 제가 30 즈음이면 2000년대 즈음이거든요. 아, 그때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96년에 결혼했고 예. 결혼하게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고 예.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 고민을 하던 시절에 예. 저는 데뷔를 하게 됐는데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적 질문들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예. 나는 왜 노래를 해야,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아. 그리고 데뷔를 잠깐 짧게 했을 때 예. 만만치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왠지 시장에서 원하는 그렇죠. 어떤 것들 자꾸 해야 하는 압박이 있어서 예. 그런 압박 가운데서 곡도 쓰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예. 그리고 어떤 그런 갈등들, 또 일이 풀리지 않음, 또 가정이 생기고 예. 또 신앙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때 제 예. 눈앞에 나타난 놀라운 밴드가 있었으니 드림이었습니다. 아. 드림이라는 밴드를 만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와, 내가 저 형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예. 저 밴드에 가서 청소라도 하면서 예. 형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실패를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예. 그 형들도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했었고 어떤 공연 자리에서 만나게 됐었는데 예. 강원도 춘천에서 예. 97년 봄에 예. 서로 약간 반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형들이 본부가 대전에 있었어요. 예. 대전에 내려갔어요 무작정. 와. 가서 그냥 막 이렇게 형들 옆에 앉아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예. 제안을 받게 됐죠. 기승아, 우리랑 같이 할래?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고요. 여기 참 기승아, 우리 같이 할래? 기승이 같이 할래. 할래? 드림에. 드림에서 같이 할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후에 이길승의 삶에 대해서 또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이길승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